안녕하세요. 고래등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산새, 이 친구가 산새고요. 얘가 벨이에요. 누가 남자고 여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물을 물을 주면서 키운 지가 얼마큼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여기에서 이제 꽃이 필지 모르겠는데, 끝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제가 처음에 침대 정리를 시작으로 해갖고, 방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산세베리가, 죽지 않고 우리 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에 참여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 핫하다고 하는 일본, 물건 그 불매운동 관련돼서 요즘 기사를 많이 접하죠. 제 아내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저에게 물어봤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참, 여기에서 신용준 박사님이 요즘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이질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강제징용을 당한 그 일본의 강제징용을 당했던 그 군함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송중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정민, 다양한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그들이 연기를 하는데 참 되게 억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은 순수하게 전쟁 그 중에 돈을 벌고 싶어서, 그쵸?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서명을 한 것을 통해서, 일본의 그런 어떤 기업,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광물을 채굴을 하는 그런 힘든 노역을 하고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만 제공을 받고 나머지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급여 등은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적게는 10년, 많게는 수십 년에 거쳐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햇빛도 제대로 쬐지 못하고 살았었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018년 10월 30일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하라고 하는 최종 그 대법원의 승인이 났고, 그들은 굉장히 드디어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수출 무역 규제라고 하는 강경책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춘식 할아버지가 2018년도에 94세였고 지금은 95세입니다. 나머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4분밖에 안 되는데, 4분, 이제 3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숫자보다는 일단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변호사한테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변호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개인의 하나의 그런 배상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 눈물 어린 그 사과를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들은 17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그곳에서 강제징용을 하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자신의 어떤 젊음을 그렇게 다 소비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배상 판결의 비용조차도 1인당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배상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사과는커녕 우리나라의 그 수출 무역 규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여기서 과거 같았으면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그런 기반 기술, 원천 기술을 일본에서 우리가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자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일본한테 좀 수그려들고 그들을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죠. 과거에 그런 정부들은. 그런데 지금의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정확한 어떤 국회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국회의원이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그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다가는 우리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다가는 국가가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경화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게 되면 싸워야 되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일본에서 그런 수출 무역 규제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불매운동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성들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정말 자신들한테 유리한 입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역 감정을 통해서 다른 당들에 대한 어떤 당들을 그런 추천을 하거나 했었던 그런 지역들조차도 이제는 누가 진짜 친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고 국민들조차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과거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여태까지 과거에는 이런 강경책을 썼을 때 대부분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일으켜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렇게 국민들까지 또한 정부에서까지도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다소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았을 때 이 프레질이라고 하는 것이 택배 상자에 보게 되면은 유리잔이 깨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취급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얘가 떨어지게 되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더 강하게 합심하게 되었고 일본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물건들을 불매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로 물건을 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국력의 힘들을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게 나심 탈레브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 어렵다라고 했지만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런 안티프레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례로 저희 대표님께서는 저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우주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안드로메다로 생각이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평범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제 옷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그 우주적인 생각을 하는 우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안드로메다로 생각이 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던 혁신가였고 그 혁신가들이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기반 기술이 되는 기술들,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저는 혁신을 디자인하는 기업가 신우진입니다라고 하는 제 자신을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패친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명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친구 요청을 하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슨한 관계가 되어서 지금 그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혁신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이 강해지고 또한 새로운 하나의 힘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안티프레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자신이 깨어지기보다는 그 자극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고래등이고 제 아내인 나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수많은 스타트업들,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들도 있고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 또한 사회의 어떤 그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품을 수 있는 또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고래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고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고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씩이라도 제가 만들어가야 할 회사, 제가 만들어가야 될 가치를 조금씩 시간을 내고 또한 제 사비를 들여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요. 항상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거나 성장하는 일들이 있으면 또다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안티프레즈를 통해서 여러분 자극을 받으면 더욱더 힘을 나는 더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행복한 하루가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 푹 주무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래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